안녕하세요. 실질적인 블로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정용화입니다. 오늘은 2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강은 블로그 프로필, 명, 별명, 카테고리 등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블로그 프로필이나 명, 별명 설정 등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블로그 정체성에 맞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관리 들어가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관리 첫 페이지에 이제 블로그 명과 별명 등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블로그 명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 뷰 탭에 가시면, 뷰 칸에 가시면 이 포스트 제목 위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 이제 블로그 명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블로그 명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쉽게 설명드릴 때 가게 간판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한눈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호명이 보통 나오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상호명 위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 명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하시고 블로그 명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명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는데, 메가랜드 부동산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명이 노출되도록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초에 있다 그러면 서초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좋고요.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취급하는 매물이 어떤 특성화돼 있다, 전문화돼 있다 그러면 아파트 뭐 매매 전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들은 뭐 자유롭게 해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지역과 상호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블로그 별명인데요. 별명은 이제 개인의 어떤 정체성, 신분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별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스트 하단에 보시면은 댓글란에서 이제 보통 블로그 별명으로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신분이 좀 드러나도록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제 개인의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박아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 소장, 뭐 이 실장, 뭐 이 대표,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실명을 언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완전한 어떤 닉네임을 구성하셔도 되는데, 이게 그 띄어쓰기 포함 이제 10자 이내에서 구성하셔야 되다 보니까 아마 요 추가적으로 3자 정도밖에 덧붙이지 못할 겁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박아 두시고 하시는 것이 좋고요. 다른 뭐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면 변호사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시는 게 좋고, 세무사, 노무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이분이 전문가다, 전문성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공인중개사라고 별명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밑에 이제 소개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필 하단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요. 뭐 프로필은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어디서 내가 활동하는지, 어디서 어떤 지역의 매물을 다루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루시면 되고요. 뭐 동 단위로 하셔도 되고, 뭐 구 단위로, 시 단위로 크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다가는 이제 취급하는 매물들, 뭐 세세하게 어떤 매물들을 다루시는지, 뭐 이렇게 뭐 토지, 뭐 이런 건물 등등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다루시는 아파트가 어떤 특정 아파트다, 뭐 신축 아파트다 이러면 그 아파트의 이름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매매, 전세, 월세 이런 식으로 다 다룬다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부동산의 포부, 뭐 슬로건, 뭐 이런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뤄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부분은 꼭 중요하진 않아요.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고, 좀 간단 명료하게 장황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방문자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주요하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자기 만족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핸드폰 번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무실 번호를 넣는다든지 그 부분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내 블로그 주제가 나오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경제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경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하단에 이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는 보통은 이제 가게 외부 이미지나 뭐 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가장 권유드리는 것은 개인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그런 사진을 이제 올려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멀끔하게 나온 뭐 프로필 이미지라든지 뭐 증명사진, 명함 뭐 그런 사진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그거 외에도 일상 사진이지만 좀 깔끔하게 나온 사진을 걸어 두시는 것이 훨씬 보는 사람들이 신뢰감을 느끼고 또 친근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인의 얼굴이 노출되도록 하시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좀 꺼려지신다 하면은 가게 외부 이미지나 상호, 로고 뭐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은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앱에서 그 홈 화면에 이제 뒷배경에 보이는 사진을 의미합니다. 지금 PC에서 보는 것이라서 이제 좀 퍼져 보이지만 모바일에서 보시면 깔끔하게 잘 보이고요. 이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공간적인 느낌이 나도록 좀 탁 트인 공간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좀 더 입체감이 살면서 보기가 좋습니다. 좀 꽉 막힌 이미지를 하시게 되면 답답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다루는 아파트의 뭐 외관을 찍는다든지 어떤 공원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사무실 내부를 찍는다든지 또는 외부를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공간적인 느낌이 나도록 그런 사진을 이제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을 하시면 한눈에 보기에도 이 블로그는 어디서 어떤 매물을 다루는 블로그구나, 부동산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세팅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 톡톡 연결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네이버 톡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톡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처럼 그 방문자들과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도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톡 링크를 걸어서 그렇게 유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이 네이버 톡톡이라는 것을 도구로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것은 이제 카카오톡 링크를 이제 반복적으로 삽입하게 되면 저품질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네이버 톡톡을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검색창에다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사이트가 뜨면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이제 가입 절차를 밟아 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검수 기간이 좀 있고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는데 통과가 된 다음에는 이제 이 블로그 관리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뜨지 않지만 가입이 끝나면 여기에서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단추가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프로필 하단에 이제 네이버 톡톡이라는 단추가 뜨고요. 포스트에 들어가서도 이제 우측 상단에 여기 도구에 보시면은 네이버 톡톡이라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이 본문에도 삽입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활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른 공인중개사분들이나 다른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단순 문의성의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번거롭기만 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뭐 그렇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권유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 카카오톡 링크보다는 이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카테고리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카테고리 설정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카테고리 설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관리에 들어가셔서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왼쪽 리스트에 보면은 이제 블로그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페이지당 글 1개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3개로 설정하시게 되면 한 페이지에 이제 여러 개의 글이 보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가 한 페이지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글이 짧기 때문에 명료하게 보이지만 이 글이 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장황해 보이고 구분이 또 명확하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명확하게 딱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페이지당 글을 1개로 하셔서 명료하게 하나씩 보이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3개나 5개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1개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세팅을 좀 해봤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이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이렇게 늘려놔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카테고리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필요하신 부분만 설정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그때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카테고리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여쓰기 된 것을 보시면은 이게 2차 분류된 건데 이렇게 2차 분류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매물 정보 밑으로 이 카테고리를 넣고 싶다 하시면 이 매물 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카테고리를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서 이제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는 이것을 드래그 하셔서 이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카테고리는 이제 꼭 필요한 부분만, 필요하고 꼭 사용하는 것만 이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분류 설정이나 앨범명 설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주제 분류라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경제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거는 다 비즈니스 경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쭉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앨범형 설정 같은 경우는 기본이 블로그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앨범형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앨범형이 훨씬 보기가 좋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뭐 거의 다 앨범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앨범형으로 쭉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반영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 블로그 상에서 이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앨범형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매물들이 쭉 나오게 되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어떤 매물을 사람들이 고를지 하나하나 이제 메뉴판처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앨범 설정은 뭐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대표 설정 같은 경우는 관리에 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걸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최신 글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카테고리를 좀 첫 화면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하단에 이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표라는 표시가 뜨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블로그로 들어갔을 때 첫 화면이 그 카테고리 앨범형으로 뜨게 됩니다. 기존에는 최신 글이 보이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카테고리에 이제 전체 앨범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파트 매물이든 뭐 어떤 특정 매물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대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최신 글 위주로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이것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원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상단 메뉴 설정인데 상단 메뉴 설정 같은 경우도 뭐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메뉴글 동영상 관리 상단 메뉴 설정을 들어가면 이 하단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취급하는 매물들이 아파트나 빌라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중심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러시면 아파트와 빌라를 선택해서 우측으로 넘겨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내 블로그에서 이렇게 프롤로그 블로그 옆에 아파트와 빌라라는 이 단추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클릭하면 그 아파트 매물로 들어가게 되고요. 빌라를 클릭하면 빌라 매물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것은 쭉 장황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고 딱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매물들만 이렇게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정 없이 카테고리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카테고리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주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수정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실 텐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블로그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목록 열기라고 있습니다. 뭐 열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목록 열기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뜨는데, 하단에 글 관리 열기를 클릭하시면 체크박스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동시키고자 하는 포스트를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이동을 클릭해 주시면은 손쉽게 카테고리를 이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지 블로그에 영향이 없고요. 한 번에 많은 포스트를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아마 앞으로 자주 활용하게 될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블로그 프로필, 카테고리 등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정도로 이 강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3강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